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가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취업이 너무 잘 되면은 오히려 경제에 안 좋은, 증시에도 안 좋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가면은 고용지표라는 걸 미국에서는 매달 첫 번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고용 상황 변화, 신규 고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업률이 얼마인지를 발표를 하는데요. 5월달 고용지표가 이제 6월 첫 주에 발표가 됐죠. 신규 고용이 39만 명이었는데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고용이 좋으니까 경기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텐데 증시는 다운이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엔 굉장히 기형적인 시장이죠. 구인 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려는 수요가 구직자 수 대비해서 기형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 인건비를 더 주고라도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뜻.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인플레를 같이 끌어올리고 그것 때문에 긴축이 점점 더 빡세지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긴축이 빡세지는 이런 연쇄 흐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실업률 같은 경우도 현재 3.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고 연준의 현재 목표치도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신규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구인난이 완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공식 고용지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날에 이 민간 고용지표가 나왔었는데 거기선 오히려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적어서 증시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게 짚고 갈 점은 이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업장 사이즈별로 고용이 어떻게 변화됐나를 보면은 이 49인 이하의, 이 50인 미만의 소형 사업장에서 사람을 덜 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맘앤팝 스토어라고 불리는 이런 작은 가게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덜 뽑고 있는데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죠. 어쨌든 간에 5월 고용지표 자체가 기대치보다 잘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걱정을 했지만 절대치만 놓고 보면은 작년 4월 이래 한 1년 만에 제일 낮은 수치가 나왔고, 이 증가세, 인건비 증가세도 약간은 둔화가 됐어요. 물론 여전히 엄청 높긴 하지만 저번 달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고도 동시에 이제 일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챙기기 위한 이 해고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직원 10%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빠졌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경제에 대해서 슈퍼 배드 필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고, 이번 실적 시즌에 쇼크를 겪었던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계속해서 해고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암호화폐 업계도 엄청나게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인력 줄이기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들인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같은 경우에도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감원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인력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편 뉴욕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금지법이라고 해서 이 환경 보호를 하자, 이 전기 소모를 줄이자라는 식으로 채굴 금지법이 하원 상원 다 통과를 해서 이제 뉴욕 주지사가 실행할지 말지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딱히 막 좋아 보이는 업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말로만 계속 나오던 양적 긴축, QT라고 불리는 이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죠. Quantitative Tightening이라는 밸런스 축소라는 용어로도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돈을 덜 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을 거둬들이는 이런 절차가 6월 들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어쨌든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이 만기가 되면은 만기에 받는 돈으로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대로 그냥 거둬들이는 식으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채권을 살려는 수요가 시장에서 줄어들겠죠. 채권을 살려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는 금리를 더 줘야 누군가가 채권을 산다는 거라서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논쟁이 증시가 바닥이냐 아니냐 갖고 월가에서도 엄청나게 의견이 갈리고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JP모건 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관론적인 전망을 계속 내놨었는데 이번 주에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갑자기 나와서 급 태세 전환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에 허리케인이 몰아칠 수 있으니까 긴장 타고 대비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연준의 베이지북, 미국의 경제 상황 보고서입니다. 이 베이지북에서 나오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간 꺾이는 듯한 조짐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딱히 나쁜 건 아닌 게 아직까진 연준이 의도한 수준 이내라서 실업률을 안 늘리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는 게 이들의 목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실업률은 안 올라가고 3.6%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 구인 공고 같은 경우도 전달보다 줄어든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역대급 구인난이긴 해요. 뭐 실업자 한 명 있으면은 거기에 거의 일자리가 2개씩 있다는 수준으로 당장 연준의 긴축에 실업률 자체가 걱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인플레를 엄청나게
때려맞고 있죠. 그래서 5월 물가 상승률이 뭐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여타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처럼 한국 물가도 절반은 기름값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생활 물가 전반이 이제 한국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치솟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은 일단 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좀 서프라이즈로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루에 43.2만 배럴을 증산, 그래서 원래 만들어내던 석유보다 하루에 43.2만 배럴씩 계속 더 늘려가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이 속도를 64.8만 배럴로 한 50% 정도 더 빨리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둘 다 에너지난으로 엄청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 산유국들을 계속 압박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CR도 안 먹혔거든요. 이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 먹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증산을 서프라이즈로 하게 된 배경에 이 사우디가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미뤄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걸 계기로 화해 무드가 오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키우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예를 들어서 공공부지에다가 짓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거의 50% 가까이 깎아주겠다, 적극적으로 지어라 라고 밀어주는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실적 발표 시즌은 끝났지만 기업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실적을 여전히 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발표는 진작에 했고요. 근데 이제 환율 변동이 심해지면서 이 달러 강세가 심해지면서 실적 전망을 깎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초에는 셀즈포스, 여기도 똑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이 왜 이 얘기를 했나 보면은 이 전 세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해외에서 현지 통화로 많이 잡히겠죠. 그랬을 때 그 돈을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면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똑같이 10만 원에 팔아도 달러로 바꿨을 때 달러로 환산된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달러가 강세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딱히 반가운 소식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사실 제조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비용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원료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거를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꿔서 사오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면은 똑같은 달러로 현지 통화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원료를 사올 수 있으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비용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가가 없죠. 오히려 거의 인건비들, 그리고 달러 기준의 인건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은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내내 프리미엄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들이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자들이 계속 사는 이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 옥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여타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이제 다 박살나는 와중에도 여기는 그래도 계속해서 점점 더 중요성이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의 국경 개방이었죠.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봉쇄를 6월 1일부터 해제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이라는 소비 대국이 돌아올지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증시에서도 뭐 맥주 회사들, 아니면은 뭐 스포츠 의류 회사, 아니면은 음식점 체인, 배달업체들, 이런 것들이 다 힘을 받았고요. 특히 이런 배달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봉쇄가 풀리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국의 도시봉쇄는 정말로 배달조차 시킬 수 없는 완벽한 봉쇄였기 때문에, 한국의 뭐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 봉쇄였기 때문에 이 배달이 실제로 이제 가능해지면서 힘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중국이라는 소비 대국을 시장으로 갖고 있는 유럽의 명품 회사들도 덩달아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룰루레몬 실적에서도 봤듯이 명품 회사들은 가격 인상이 가능하니까 뭐 인플레가 오더라도 타격을 그렇게 크게 받진 않죠. 근데 이와 별개로 이런 유럽 회사들의 본진인 유럽 자체의 인플레는 뭐 미국이랑 비슷하게 엄청나게 치솟아서 지금 뭐 8%대 미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중국 관련 하나 더 이제 재밌는 이슈가 교차 거래의 확대인데요. 선강퉁, 후강퉁이라는 단어를 이제 들어보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심천 홍콩 아니면은 상해 홍콩 간의 증시를 연결해서 한쪽 시장에서 다른 쪽 시장 금융상품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연동을 시켜주는 거래소간, 이런 교차 거래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이 교차 거래가 뭐 개별 주식, 개별 채권을 넘어서 이제는 ETF로까지 확장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본토의 ETF에도 투자를 더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중국인들이 해외 ETF에 투자를 더 늘릴 수도 있는 큰 자금 흐름이 앞으로 또 관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재밌는 사건들을 정리하고 가면은 리오프닝이 오면서 다들 이제 출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택근무 방침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다들 재정립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도 이 방침이 아직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전 직원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서 사무실 돌아와서 40시간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관두라고 결정을 하고 통보를 했죠.
그리고 애플 AI 엔지니어로 구글에서 데려왔던 사람 자체도 애플이 출근을 하라고 시키니까 재택을 하고 싶다면서 다시 구글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의 이 결제 도입 자체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치폴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의 업다운과는 별개로 실생활 도입 자체는 결제 위주로 늘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이 마오타이 아이스크림 매장이 2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오타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프리미엄 럭셔리 이 고도주잖아요. 도수가 엄청 높은 술. 근데 이런 백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도 하고, 마오타이 입장에서도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제 둔화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소비자들 대상의 B2C 시장을 개척해야겠다는 이런 수요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럭셔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